안녕하세요, 비밀이합니다. English. We want to start with La Côte Pharo. La Côte Pharo? Yes. 아니 근데 한국에서 너무 비싸서 여기서도 뭐 구하기 힘들고. 페프로 샴페인, 필립 파컬레 볼로만에. Il Pacani Vendromanet? Yes. 아뮤주로 나온 건 구제입니다. 이게 보통 클래식한 레스토랑은 아뮤주로 빵 안에 치즈 같은 걸 들어서 만든 뭐 페스트리 같은 건데 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곧 파리로 돌아가는데 원래 돌아가는 제가 저녁 비행기라서 호텔 체크아웃하고 항상 다이닝을 혼자 먹고 많이 가는데 혼자 예약을 했다가 사촌 동생 부부가 파리에 있다고 그래서 같이 밥 먹으러 왔습니다. 기억에 남는 식사가 있었어? 가브리엘 갔었다고? 나도 갔었는데. 언제 오셨어요? 맛있었어? 맛있었는데 나 진짜? 뭐가 맛있었어? 어떤 거 먹었어? 왼쪽 거 먹었어? 오른쪽 거 먹었어? 전통적인 거. 전통적인 거. 스타터 메인 디저트 하나 시키면 되는데 거의 여기 메뉴 거의 안 바뀌는 데고 푸아그라도 유명하고 그 스캘럽 유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 펜시얼드 터보 유명하고 비둘기는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스윗브레드 유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수플레 유명하고 밀페 유명하고 광어 같은 건데 좀 달라. 우리나라 광어랑 훨씬 맛있어. 랑구스틴 라비올리도 괜찮고 C'est ça. Le Vendromanet Pacalé. Tous ces zones, c'est 오케이. 이 식당은 르 비올론드 앙그레? 비올렌 당주루? 모르겠어요. 난 발음을 할 줄 몰라가지고 한 10여 년 전에 와본 미쉐린 원스타 식당이고 예전에도 원스타였고 앞으로도 계속 원스타일 것 같은 그런 식당입니다. 여기는 크리스탄 꽁스탕 셰프라고 프랑스 컬리나리 씬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막 쓰리스타 막 이런 걸 하는 셰프는 아닌데 클래식한 음식을 하는 식당을 파리에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 5개 이상 갖고 있고 이 이름이 익숙하신 분도 있을 텐데 한국 사람들도 카페 꽁스탕이라고 되게 많이 갑니다. 한국인들도 근무 많이 했었고 에펠탑 근처에 있고 거기랑 같은 셰프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셰프가 갖고 있는 레스토랑 중에 유일하게 별이 있는 게 여기다. 그리고 이 셰프는 원래 그 크리옹 호텔, 리츠 호텔 같은 이 팔레스급 호텔들의 셰프로 근무하다가 90년대 자기 걸 차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되게 파리에서 클래식한 음식을 먹을 때 빼놓을 수 없는 셰프가 크리스티안 꽁스탕 셰프고 그 셰프의 플래그십 레스토랑입니다. 와이니스가 대단하진 않은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나름 괜찮다. 먹기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셀로스 한 병 주문했습니다. 자크 셀로스 싱글 빈야드 중에 라코트 파롱입니다. 저번에 와이너리 갔을 때 RP 같은 게 붙은 거 팔던데. RP? 차이가 있나요? RP가 뭐지? RP 공사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와인이 있는데 더 비싸게? 네, 가격 조금 붙여가지고 RP인가? 데고르 주망을 쓴 거 아닌가? 뒤에 공사가 아마 연도인 거 그러니까 그게 데고르 주망이 샴페인에서 효모 찌꺼기를 빼고 이렇게 하는 보당도 하고 하는 출시 전에 하는 행위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왜냐면 이제 빈티지가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없는 경우 그거를 오랫동안 숙성해서 최근에 한 거를 출시하는 경우가 있고 빈티지가 없는 건 그거에 따라서 구별하는 경우가 있거든. 언제 데고르 주망을 했나? 데고르 주망이 안 써있네. 근데 요새는 이렇게 최근 나온 거야. NFC 해가지고 뭘 태그하면 이게 정보가 딱 뜨더라고. 그래서 이게 어디서 들어온 거고 정보가 쫙 떠. 자, 간단한 아뮤즈가 하나 더 나오는데 이거는 호박 수프 그리고 페스트리입니다. 볼 수 있는 메뉴 중에 요건 전체에서 주문한 랑고스틴 라비올리입니다. 비스크 소스의 랑고스틴 라비올리. 그다음에 이건 뭐 야채래요. 이건 제가 주문한 여기 시그니처인 버터 갈릭 소스의 스캘럽입니다. 관자입니다. 빵은 바게트가 나왔는데 뭐 당연히 맛있어 보입니다. 아, 샴페인 맛있다. 잘 익고. 맛있습니다. 형님은 어떤 샴페인 제일 좋아하세요? 남이 사주는 샴페인? 스윗브레드라고 하는 흉선, 송아지 흉선 요리고 쥐라하고 꼬냑 와인 소스의 흉선입니다. 흉선이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 건 한국에서는 구경할 수 없다. 그리고 트럼펫하고 지롤 버섯이네. 이거는 한국에서 못 먹는 거니까
생선을 분해를 안 하나요? 그래서 일단 자라면서 퇴화되는 기관인데 우리는 송화주를 도축을 안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우에서 흉선을 얻을 수가 없고, 미국산은 내장이 수입 금지고 호주산만 수입이 되는데 얘네들도 흉선을 얻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는 송아지 고기도 중요해. 흉선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고기하고 내장이 중간 정도. 이 정도 좋은 흉선은 진짜 만나기가 쉽지 않다. 자, 요거는 한 명이 메인으로 주문한 티보 광어 비슷한 생선 요리입니다. 요거는 피존 비둘기로 만든 뚝뜨 같은 파이에 나왔습니다. 레드 와인은 필립 파칼라의 본로만의 2017입니다. 약간 이렇게 시원한 허브향 같은 거 나잖아. 이게 포도 송이채 해가지고 줄기를 넣는 거야. 그 송이에 딸린 줄기랑 같이 양조를 하는 거야. 옛날에는 줄기가 들어가면 와인이 좀 세지고 오래 숙성되고 좀 세지고 빡빡하다고. 근데 요새는 오히려 이렇게 약간 화사한 느낌을 줄기가 만들어준다. 근데 부르고뉴의 장점이 또 이게 있는 것 같아. 오른 이유를 가만 생각해보면 희소성도 있는데 사실 보르도 와인은 어렸을 때 먹기 힘들거든. 근데 워낙 와인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글로벌하게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유입이 많이 됐잖아. 그들 입장에서 올빈 보르도는 구할 수 없는 거야. 근데 보르고뉴는 영빈이어도 먹을 수 있잖아.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가격적 접근성 말고 맛에서. 이렇게 영해도 맛있잖아. 보르도를 작년까지만 해도 2010 이후에 사본 적이 없어. 근데 작년 하반기에 좀 이제 2015나 이제 뭐 그 뒤에 것들 좀 보관하려고 사긴 했는데, 먹으려고는 나는 내가 돈 주고 2010 이후를 먹어본 적이 없어. 내가 주문해서 먹어본 적이 없어. 뉴질랜드 피부는 먹을 수 있어요? 뉴질랜드 피노 맛있는 거 많아. 번코타지라고 있고, 그거 아나? 번코타지 맛있고, 아타랑기는 너무 이제 비싸졌고, 그 다음에 리폰 괜찮고. 미국 와인은 어떤 거 좀 즐겨 드시는 편이세요? 한란? 즐겨본 거 아니고 진짜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는데 제일 좋아하고, 한란 제일 좋아하고, 도미누스? 도미누스 좋아. 그 다음에 뭐 하이츠셀러 중에 마르타스 빈야드라고 있고, 나는 보르도 중에서는 마고는 90이 근본이다. 90이 어디나 다 좋아. 다 좋아. 90이. 마고는 100점. 90은 샴페인도 좋고, 그 다음에 샤토디캠 좋고. 미국 가기 전에 이제 와이너리 투어 하려고 했는데 한라는 아예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프로모터리 갔다 왔었는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와이너리 투어를 나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 게, 일반적으로 가면 그냥 이제 관광객용으로 적당히 보여주고 그냥 영빈티지 적당히 주고 뭐, 그러니까 이제 사실 거기에 진수를 맛보러 간 건데 맛을 볼 수도 없고. 우리나라 술도 언젠가 그렇게 될 날 있어. 글쎄.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야. 한국 술이 나는 전통주가 명품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누군가가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짧게 얘기가 나왔지만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나는 전통주가 맛이 없다거나 전통주가 가치가 없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통주가 글로벌 시장에서 명품으로 비싼 돈을 받는 대접을 받긴 힘들다. 왜냐면 비싼 돈 받는 술들 다 생각해봐. 가장 단순한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야 돼. 단순한 재료로 복합적인 맛을 내야 돼. 근데 우리나라 전통주들은 어때? 솔 하려면 솔잎을 넣고, 국화 하려면 국화를 넣고. 국화를 넣는 게 나쁘단 얘기가 아니야. 뭐 직관적으로 맛을 내겠지. 근데 진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받는 술은 그렇게 해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술이 어딨어. 전 세계에서 비싼 받는 술은. 그거는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전 세계 트렌드가 그렇잖아. 가장 단순하게 만들어서 복합적인 맛을 내는 게 명품이 되는 건데, 다 복잡하게 때려 넣으면 그거는 뭐 맛있는 술을 만들 수 있을지언정, 국내에선 통할지언정 글로벌하게 명품은 어렵다. 난 그 얘기를 한 거야. 또 하나의 이유가, 그래 전통주 뒤에 보면 쌀, 물, 누룩이다. 도대체 이 쌀이 무슨 쌀이냐? 우리나라는 맵쌀 아니면 찹쌀이잖아. 사케는 어때? 홋카이산 같은 데 보면 수십 종의 쌀을 키운대. 그리고 사케용 쌀을 만들어. 뭐 야마다니 식기라든지 뭐 아이야마라든지 계속 만들고, 사케를 맛있게 만들기 위한. 우리나라 그런 거 있나 이거지? 있겠지. 개량하고. 봐봐, 이 포도를 기르는데 얘네들은 서리가 생길까봐
초를 달아놓고 뭐 별짓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수확량을 줄여서 맛을 응축시키려고 포도 한 그루에 몇 개 안 그렇게 하고 쌀을 그렇게 하냐 이거지. 그냥 만들어진 쌀 갖고 어디서 받아서 만들잖아. 할 수 있는 게 좋은 쌀을 사는 거밖에 없는 거지 사실. 거기까지가 끝인 거지. 와인은 어때? 부르고뉴 어때? 본인이 다 양조해서 그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그 근본 재료에 대한 집착, 근본 재료에 대한 관리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지. 사케는 막 몇백만 원씩 하는 것도 있나 보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케의 특징, 달지 않다. 음식과 먹을 수 있다. 중국 술도 비싼 있지 않습니까? 일단 중국 술은 국내 수요가 전 세계 수요와 비슷할 정도로 탄탄하니까 좀 얘기가 다르고. 근데 확실히 진짜 마오타 이런 거 먹으면 맛있어. 진짜 맛있어. 향이 되게 좋아요. 향긋하죠. 아, 너무 배부르다. 진짜 한 접시가 진짜 맛있어. 엄청 크네. This one, Romani. It's alcohol orange, but just little bit. Not little bit. And some caramel. 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클래식한 레스토랑이다 보니까 시그니처가 밀푀유하고 수플레입니다. 그랑마니에르 수플레. 그리고 사실 밀푀유가 여기에 제일 시그니처다. 부티푸르하고 땡큐. 사이나 몸을 써야 그거 하려고 이거 일부러 갖고 왔어. 종이도 받았어. 종이도. 호텔에서. 뭐라고 써줘야 돼 위에? 뭐야? 알레노 셰프? 야니 갈레노? 응, 이 사람이 무슨 초콜릿. 했는데 너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맞아, 너무 맛있어. 그 약간 가늘고 긴 거 너무 맛있어.